이제 198페이지 용어를 봅시다. 1번 정비구역인데 198이죠. 정비구역은 그냥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정비사업하려고 지정 고시된 지역,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이란 아까 웬만큼 설명이 드렸는데 이게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이게 도시는 도시인데 도시 중에서 구도시입니다. 구도시. 구도시의 이런 특정 지역이 도시가 형성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도로폭도 협소하고 공원도 없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면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던 건축물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건축물이 노후불량입니다. 노후불량. 기반시설 열악하고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 기능이 점점 더 상실돼가요. 상실된 도시 기능을 회복합시다. 기능을 회복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정비사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기능을 회복할까요? 왜 기능이 상실돼 갑니까? 기반시 열악하고 뭐 하니까? 건축물이 노후불량하니까. 그럼 이걸 어쩌면 돼요? 열악한 기반시설 다시 어쩌고? 정비하고 도로 넓히고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들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죠. 노후불량한 건축물 짠다고 철거하고 다시 한다. 이런 거 우리가 계량 그래요. 계량. 이렇게 해가지고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계량해가지고 다시 어쩌자고 본래 도시 기능을 회복하자 이래 사는 사업을 하고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이 사업의 종류 몇 가지 있다고? 하나, 둘, 셋. 첫 번째 뭐라 했다고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재개발. 세 번째 뭐가 있다고요? 재건축. 다 쓸 시간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는가 이거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먼저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이란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 회복에 의해서 정비구에서 기반시설 정비, 주택 등 건축물 개량 건설하는 다음 항목 사업이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딸랑 두 가지요. 뭐 한다고?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 기능 회복한다. 이게 정비사업이야.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도시 저소지 및 집단 거주 안정으로 정비 기반시설이 극혈락입니다. 기반시설이 극혈락. 2번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 3번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 그 구분해야 돼요. 기반시설이 극혈락, 극혈락. 뭐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열악, 재개발, 양호, 재건축. 작년에는 이렇게만 했는데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자 1번 다시. 그러니까 1번에 포인트 두 개 잡아요. 두 개. 하나 잡으면 안 돼요. 이게. 1번 안에 두 개 붙어 있고 2번도 두 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1번. 그러니까 일단은 도시 저소득 집단 거리는 정비 기반시설이 극혈하고 극희열하게 잡았다고. 극혈하게 잡아놨어요. 노후불량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그 다음에 단독 다세대 밀집이요. 줄 거예요. 단독 다세대 밀집. 단독 다세대 밀집. 그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 보전 정비 개량한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포인트가 두 개 나와야 돼요. 첫 번째 극혈락 그리고 단독 다세대 밀집. 그 두 가지가 나와야 돼. 극혈락 단독 다세대 밀집. 그 다음에 재개발은 열악이죠. 열악. 그거 하나 또 찾아야 돼요.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줄겁시다. 상업공업입니다. 상업공업. 상업공업입니다. 상업공업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한다. 그게 재개발입니다. 그러면 재개발은 두 가지. 첫 번째 열악 그리고 상업공업 지역에서 그렇게만 잡으라고. 열악 그리고 상업공업. 재건축은 양호. 뭐 더 읽을 필요 없어요. 재건축은 양호.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거환경 개선은 극혈락, 단독 다세대 밀집. 재개발은 열악, 그리고 상업적, 공업적. 재건축은 양호,
그 다음에 3번 노후 불량 건물입니다. 노후 불량이란 어느 정도 가야 노후 불량인가? 1번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자, 건축물이 훼손, 멸실,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함정 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안 읽어도 시험장 가서 처음 읽어봐도 그 정도는 알아요. 안 읽어도 괜찮아요. 함정이 없으니까. 2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건축물. 줄거벌려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건축물. 이게 한번 우리나라 가면 경주 지진 나고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지금 포항 나고 난 다음에 뭐 인천도 나고 어제 포항 또 났죠? 여진이 아니고 별개 지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학 기능적 결함, 부실 설계, 부실 시공이나 구조적 결함이 금물서 대령이 정하는 박스에 1번, 2번 있는데 그거 안 읽어도 시험 문제는 그냥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냐 그 정도 말면 돼요. 뒤에 함정이 없어요. 내진 성능 미확보 그럼 너 노후 불량 그렇게 보라고. 세 번째 그러니까 1번, 2번은 시험에 나와도 함정을 쓸 수가 없어요. 함정을 있는 거 그대로만 쓰네요. 함정은 3번하고 4번에 있어요. 3번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건물에서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건물 1번 필요가 없고 2번 필요가 없고 박스에 1, 2, 3에 3봐요. 3 박스에 3번 당해 건축물 중고원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여서 보수 보관에 드는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축물 건설할 때 드는 비용보다 클 걸로 예상되는 건축물. 자, 여기 건축물 쓰는 건축물. 자, 준공하고 몇 년 됐냐 이게 25년 됐어. 25년이면 낡아도 많이 낡았어 이쯤 되면. 근데 이거 앞으로 몇 년까지 쓰라고요? 40년까지 쓰라고. 몇 년을 더 쓰라고 그러면 15년 더 쓰라고. 15년 동안 뭐 한다고? 보수한다고.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고? 100원 들어간다. 100원. 보수 비용이 100원. 근데 이 시점에서 철거하고 재건축할 때 철거하고 재건축할 때 들어간 비용이 30원 들어간다고. 어느 게 유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거 노후 불량이라고 봐주자고 이런 얘기.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써야 돼요. 그때까지 쓰기 위해서 계속 들어가는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 재건축 비용보다 크면 보수 비용이 더 크다고. 보수 비용이. 그럼 어쩐다고? 차라리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게 맞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노후 불량. 그래서 준공 기준으로 40년 그 말이 딱 나오면 40년 딱 나오면 보수 비용이 크다. 개념이 보수 비용이 크다. 40년 보수 비용이 크다. 그렇게 잡으라고요. 자, 4번 도시 미관을 제외한다.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 시공, 노후화령 구조적 결함이 있는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해서 철거가 불가피한 건물에서 대리인증을 정하였다. 시도 조례가 정하는데 1번 준공하고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그래서 지금 1번 잡아야 1번 20년 이상 30년 이하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해서 철거가 불가피하다. 연결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가지고 어쩐다. 그러면서 기능적 결함이 있어서 철거가 불가피하다. 그거 부실 시공으로 인해 가지고 철거가 불가피하다. 그런 말을 찾아야 된다고. 40년이 나오면 뒤에 뭐가 붙더라고요? 보수 비용이 크다 이게 붙어야 되고 20년에서 30년이 나오면 그래서 철거가 불가피하다. 그런 말이 붙어야 된다고. 그 연결을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후 불량 건물은 1번, 2번은 함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3번, 4번, 3번, 4번. 3번 뭐라고? 40년. 네 보수 비용이 크다. 20년, 30년은 20년, 3년이다. 그래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니까 철거가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부실 시공한 건물이니까 철거가 불가피하다. 그런 식으로 연결을 좀 시켜야 된다고.
그 다음에 4번 정비 기반 시설 딱 넘겨봐요. 넘겨보면 5번 공동 이용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인지 공동 이용 시설인지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정비 기반 시설은 평소 우리가 말하는 기반 시설,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개념이 큰 것들. 공동 이용은 주민 몇 명이 쓰는 개념이 작은 것들. 공원이 큽니까? 놀이터가 큽니까? 공원이 크지. 공원은 뭐라고 그러면 기반시설, 놀이터는 공동이용시설.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기반시설은 뭐가 있는가 봅시다.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공동구가 뭔가 배웠죠? 지하매수물 공동수용해서 배웠어요. 그거.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 대리운전하는 시설,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구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기타 등등 그런 시설이 있어요. 자꾸 읽어보면서 얘는 개념이 큰 거구나.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가스 등의 공급시설 개념이 좀 큰 것들, 작은 게 아니에요. 딱 넘겨보면 주민, 자 공동이용시설이란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밑에 보게 되면 공동으로서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상하수도 그런 뭐라고? 기반시설. 수도. 그래서 그냥 공동이용시설.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이자시설. 그러니까 지금은 공동이용시설은 개념이 작은 것들. 5개 딱 섞어놓고 다음 중 정비 기반시설 아닌 것은 쓰 읽어보면서 느낌상 개념이 가장 작은 거 꼭 찍으라고. 공동 이용 시설이다 아닌 것 그러면 느낌상 개념이 가장 큰 거를 찍으라고. 그런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기반 시설이냐 공동 이용 시설 구분 잘해놓고 치사하면 가장 치사한 게 뭐라 나오냐 그러면 도정법에 관한 선명이다 틀린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3번 해가지고 잘 봐봐요. 공동 이용 시설이란 주민이 공동 생활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도로, 상하수 등을 말한다. 자, 그렇게 낸다고. 공동 이용 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을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처음에는 앞에다가 제 붙여요. 붙이고 뒤에다가 살짝 두들긴다고. 놀이터, 마을회관, 도로, 상하수도 등을 말한다. 그럼 어쩌라고? 도로, 상하수도. 너는 뭐라고? 정비 기반 시설이다. 문제 만드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2가지. 5개 섞어놓고 찾아라.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공동 이용시설 뒤에다가 기반시설 2개 딱 붙여놓고 맞냐 틀리냐 그렇게 만드는 방법. 6번 대지입니다. 대지. 8번 읽어봐요. 8번. 8번은 뭐라고? 토지. 6번은 뭐라고? 대지. 땅이 2가지. 토지가 있고 대지가 있고. 차이점 뭐냐? 공사 끝나기 전, 후. 공사 끝나기 전까지는 토지. 공사가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대지. 도정법이 이렇게 용어를 구분한다고. 공사 끝나기 전까지는 토지. 공사 끝난 다음부터는 대지 그런다고. 그러니까 대지가 뭐예요? 그러면 공사 끝난 땅. 쉽게 말하면 공사 끝난 땅입니다. 좀 품위 있게 말합시다. 그러면 정비 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 쉽게 말합시다. 공사 끝난 땅. 사업 시행자 필요가 없고 8번 토지 등 소유자는 완전 중이에요. 완전 중. 이거 모르면 사고 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자,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말한다. 다만 필요가 없고 자, 가만.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이면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재건축이면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뭐가 없어요? 지상권이 없어요. 재건축에는 뭐가 없다고요? 지상권이 없어요. 지상권이. 잘 봐야죠. 근데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은 토지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고. 재건축은 또가 아니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다. 이게 내용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갑이 이렇게 땅을 가지고 을이 이렇게 건물을 가졌어요. 자, A가 이렇게 땅을 가지고 B가 이렇게 건물을 가졌어요. 얘는 뭡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여기는 뭐 합니까? 여기는 재개발합니다. 재개발. 여기는 뭐 합니까? 재건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뭐 합니까? 우리는 중개합니다. 중개.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중개를 하는 거예요. 중개하는데 자, 갑이 물건 가져와서 사장님 팔아주세요. 을이 가져와서 사장님 팔아주세요. A가 들고 와서 팔아주세요. B가 들고 와서 팔아주세요. 아싸, 전부 다 팔아달래네. 우리는 어쩐다고? 다 팔면 되지.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팔아달라니까 어쩐다 뒤에 투자자들이 있으면 투자자들한테 소개를 해야지. 투자 붙여야지. 우리는 팔아야 되니까 중개 수수료 받아야 되니까. 그랬을 때, 자, 이 갑이 있는, 자, 저 중에서, 자,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는, 투자자들은 갑, 을, A, B. 투자자가 여기다 투자할 때는 왜 투자할까요? 뭐 받으려고? 당연히, 예,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조합원 자격을 얻어서 어쩐다고? 내가 입주를 하려고.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의 75% 정도밖에 안 해요. 훨씬 싸요. 조합원으로 분양받게 되면 일반 분양가보다 싸고, 조합원 분양이 왜 좋냐 그러면 일단은 가격이 싸고, 두 번째 평형대 좋은 걸 먼저 잡아요. 좋은 평형. 지금 서울에서 지금 강북에서 주로 인기 끄는 게 몇 평대입니까? 32평? 그럼 32평 먼저 싹 잡는다고. 그리고 얘들이 향이 줘요, 향이. 뷰 그려줘, 뷰. 향이 뷰. 그것만 먼저 싹 빼간다고,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피가 생기면 조합원 건 피가 되게 많이 생겨요. 조합원 것은 일반 분야 별로 안 나와요, 그것은. 물건이 없어, 물건이. 그러니까 걔는 피가 꽁쭉 뛴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자들은 어떤 줄 알고, 조합원 자기 얻을 줄 알고 어쩐다고? 들어온다고. 자, 그러면 갑은 뭐 한다고? 재개발한다고. 재개발하는 갑 물건을 샀다. 얘는 조합원 자격을 얻어요? 못 얻어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럼 얘는 소유, 아까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소유자로 인정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니까 얘는 어쩐다? 조합원 자격이 있다. 을 걸 사게 되면 을은 조합원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A 걸 사면 조합원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재건축은 잡아요. 재건축 뭐라고?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이게 아니고 뭐라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재건축 이렇게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가지고 있으면 재건축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자격이 안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가지고 있으면 조합을 만들기 전까지는 조합 만들기 전에 먼저 뭐 만든다고? 추진위원회. 추진을 먼저 만든다고. 추진위원회 만들기 전에 몇 사람들이 움직여야지, 누군가는 움직여야지. 뭐 좀 그 동네에서 좀 말판 좀 센 사람들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움직이면서 만일에 맨 앞에 있는 사람 A자, 여기 맨 앞에 있는 학생이, 맨 앞에 있는 학생이 지금 A인데, 자, 내가 여기서 뭐만 가지고 있다? 재건축한테 땅 가지고 있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환영이요. 해야겠네. 환영이. 자, 환영이. 아, 대충 해, 대충. 그러면 그 사람들 와가지고 성은 김씨. 그러면 김환영 씨 안 그래요? 뭐라고? 김 사장님 도장 좀 찍어주세요. 뭐 하게요? 빨리 추진 만들고 조합 만들고 빨리 사업해야지. 그때는 어쩐다고 김 사장 맨날 찾아오다가 추진 만들 때까지 찾아오다가 김 사장 그러다가 조합 만들 때 찾아서 김 사장 그러다가 조합설비인가가 딱 끝나면 그 다음에 김 사장이 뭘 바꾼다고? 어이 김씨 이제 어쩌지? 때 됐으니까 그거 팔고 나가야지. 팔고 나가라 뭐냐 그러면 얘들은 나중에 뭐가 되냐? 매도 청구. 그거 팔고 나가세요. 그럼 어쩐다고? 무슨 얘기야 그거? 무슨 소리냐고? 내 집인데 내 땅인데 미쳤다고 안 판다고. 법에 의해서 당신은 뭐가 안 돼요? 소유자가 안 돼요. 소유자.
법에 의해서 당신 소유자가니까 팔고 나가라 그러면 꼼짝없이 팔고 나가야 돼.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소송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한다고. 꼼짝없이 판다고. 그래서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완전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만일에 우리가 지금 별 생각 없이 여기나 여기는 해가지고 여기는 여기는 해가지고 자 지금 갑이 가지고 있는 건 얼마짜리냐? 1억짜리다. 을은 얼마짜리냐? 1억짜리다.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면 A 땅은 얼마짜리냐? 1억짜리다. B는 얼마짜리다? 똑같이 전부 다 1억짜리인데 여기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니까 얘들 가치는 그냥 1억이라 하지 1억 그냥 그대로 1억 하자고. 얘들 가치는 얘는 나중에 입주적이 있다 없다? 없다. 1억짜리가 1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1억짜리가 1억이 됩니까? 안 돼요. 얼마 그럴까요? 그럼 얘는 한 6천 날까요? 6천 봐줄까요? 얘는요. 재개발하는데 건물 가치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얘는 3천 봐줄까요? 3천? 예를 들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보통 그 시세의 70% 80% 사이에다 감정평가한다고. 그러면 자 지금 자 갑걸 샀습니다. 투자자가 남의 거 얼마 샀어요? 1억. 얼마 샀어요? 1억. 자 얘들도 샀어요. 얘들 것도 별 생각 없이 무조건 내가 된다고 우겨가지고 중개하면서 얼마 샀다? 1억. 얼마 샀다? 1억. 자 1억 샀어요. 1억. 1억 중개 수수료 얼마 나옵니까? 0.9 때리면 최대. 무슨 1억에 900만 원이면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다 중개업 하지 그러면. 1억짜리 물건 팔고 900만 원 받는 게 어딨냐고. 1000만 원 받으면 그건 얼마야? 10%에 10%. 0.9 그러니까 1억짜리만 90만 원 나옵니까? 얼마? 자 90만 원. 토지는 최고 비싸면 9까지 가니까. 주택도 가격이 작으면 9까지 가요. 이거 얼마 받고 90만 원 받고 얼마 받았다? 90만 원. 얼마 받았다? 90만 원. 오, 그래도 한 방에 얼마 받았네? 4고 36. 360 벌었네. 360. 그러고 난 상태 얘들은 그대로 입주 자격이 있고 입주자격이 있으니까 사장님 고맙습니다. 끝나는데 얘 지금 A는 지금 1억짜리가 얼마 돼버렸다고 지금? 6천이 됐고 B는 1억짜리 얼마 됐다고? 3천이 됐다고. 3천이. 그럼 얘는 지금 얼마 손해봤다고? 4천 손해보고 얼마 손해봤다고? 7천 손해봤다고. 이 사람들 손해보고 우리한테 어쩌겠어요? 재수없는 중개업자 만나서 손해봤네. 이럴까요? 아니면 와가지고 너 분명히 나한테 뭘 하겠지? 좌번짝에 있다 했지? 너 믿고 샀으니까 네가 내용 설명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너 어쩐다? 손해배상해 해가지고 얼마 내려라? 6천 내놓고 3천 내려라. 우리 같으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4천하고 7천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1억 천이네. 1억 천. 이거 내놓으라고 우리 같으면 소재기 하겠지 않았어요?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 지금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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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 학생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 방에 360 벌어가지고 신랑한테 여보 오늘 내가 360만 원 버는데 해가지고 갖다 좀 신랑이 되게 좋아하겠지. 그러면서 한 2달 있다가 여보 있잖아. 뭐가 있는데? 있잖아. 내가 360 줬는데 이래 가지고 내가 얼마 1억 천을 물어주게 돼서 신랑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냐고. 네 사고 칠 줄 알았다고. 이제 안 하니만 못할 걸 나온다고. 이번에 지금 대구에서 무슨 일 나오냐 그러면 이 중개업자가 어떻게 중개하면서 건축물 대장을 한번 안 떼보고 등기부 등본도 제대로 한번 안 떼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주소가 다른 거예요. 주소가. 이 사람은 102호 이러고 써줬는데 알고 봤더니 떼보니까 102호가 아니고 그 주소가 제2호예요. 제2호. 특이하게도 102호 떴는데 그러니까 102호라고 중개하니까 이 대출을 갖다 1억 4천 대출했거든요. 대출 기간이 보니까 102호에는 임차인이었고 아주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말한 건물은 이 집이 아니고 이 집인 거예요. 지금 102호가 아니고 제2호가 된 거예요. 제2호가. 근데 문제는 대출 기간에서도 이 대출 기간이 금융기간이 아니고 사채.
거기서도 어쨌다고? 거기서 똑같이 지도 안 떼봤다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1억 4천 달라고 소재기한다고. 그럼 판사가 판결하겠지. 네 잘못했네. 근데 너도 잘못했네 이제. 50%만 딱 때려보라. 그럼 얼마예요? 7천만 원. 중개부에서 7천 벌라고 생각해보라고. 7천이 벌어지는가. 그 현찰을 주려고 해보라고. 무슨 생각들이요? 내가 이 공인 중개사 공부를 왜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문제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판단을 진짜 잘해야 돼. 그래서 재개발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오면 우리는 어쩐다? 얼른 받아서 어쩐다? 투자자한테 넘긴다. 재건축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들어오면 어쩐다? 네가 누구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냐? 라고 쫓아보내야 돼요. 아니면 잽싸게 우리가 사놔야 돼요. 우리가 사야 돼, 우리가. 잽싸게 뭘 사는 거예요? A 토지 사고, 먼저 오면, 먼저 온 거, 잽싸게, 어쩐다? 먼저 사고, 이렇게 사지 말고 얼마에 설명을 해야지. 사장님 있잖아요. 여기는 재건축하는 지역인데, 이래서 사장님 뭐가 안 돼요? 소유자가 안 돼. 법 딱 보여주면서. 도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자, 당신이 이제 뭐가 안 된다. 소유자가 안 된다. 조합만 탄생이 되면 어쩐다. 너는 쫓겨난다. 쫓겨나면 네 땅가격은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아마 그때 가면 아마 한 5천 정도 쳐줄 것이다. 내가 지금 6천에 살 때니까 뭐 하면 나한테 6천이라도 팔면 안 되겠냐? 사장님 그러니까 좀 더 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좋아. 인사다 7천 서주고 그리고 빨리 어쩐다? 비 찾아간다. 비는 물건 들고 오지도 않는데 비 찾아가자고. 어이 비 똑똑해가지고 내 말 좀 들어봐. 여기 뭐 하는데? 재건축 하는데. 너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너 며칠만 더 쫓겨난다고 얘기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너 먼저 어쩐다? 너 1억짜리인데 이거 벽돌집이지 벽돌집. 감정평가하면 이거 얼마? 3천도 안 나와. 3천도. 어쩐다고? 내가 그나마 3천에 칠 때인가 빨리 팔고 나가라. 그게 너한테 이길 것이다. 딱 말하면 B가 딱 뭐라 그래요? 예? 어쩐다고? 좀만 더 주지. 좀만 더 주지.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B가 뭐라 그래요? 선수끼리 이 말 나와요. 선수끼리. 선수끼리 왜 이래 이런다고. 어쩐다고? B가 한마디 그러면 이 땅 주인이 이제 너라는 건 나도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말할게. 너는 그러면 너는 받을 수 있냐고. 이 말 딱 나오면 빨리 어쩌야 돼요? 아, 얘도 보통 그냥 달고 있네. 그러면 어쩌냐? 내가 이 앞에다 A라고 쓸게. 너는 뒤에다 B라고 써.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쩐다고? 둘이 공유가 돼. 공유가. 그러면 두 사람이 토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1억짜리가 되고 다시 이게 1억짜리 된다고. 빨리 하나로 합해야 된다고. 뭐를 어쩐다? 4천 주고 얼른 사고. 알면 어쩐다? 그냥 합해야 된다. 합해야 된다. 합해가지고 그러면 하나가 완성되는데 그렇게 해서 팔든가 해야 되는 거 이것은. 제가 옛날에 강남에서 수업을 하니까 한 사람이 그분이 또 이 수업 볼 일은 없고 한 분이 그러니까 평소에 선생들하고 얘기는 전혀 안 하다가 선생하고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하다가 사고가 터지면 급한 거예요. 이제 사고가 터지면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런 얘기 하는데 꽤 됐습니다. 이거 오래된 일인데 강남 가면 대치동에서 이 사람이 50대 중반 되는 분인데 이분이 중개를 하고 싶은데 증을 따야죠. 하고 나서 공부합니다. 아주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해요. 열심히 해가지고 됐어요. 됐는데 이분은 자기 사는데 대치동이니까 거기서 계속 중개를 하고 싶어요. 돈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저런 상가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 상가 들어가는 게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데는. 근데 이 사람이 물건을 보니까 재건축하는데 상가에 있는 땅만 경매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저거 누군가 받아가겠지. 비싸게 받겠지. 그래도 금액이 있는데 그거 딱 했는데 한번 입찰했더니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다 이게 유찰이 되버렸다고.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는 두 번째 누가 더 비싸게 받겠지. 만약 이거 5억이다 그러면 한 번 떨어지면 얼마입니까? 지금 아마 30% 될걸요? 대부분 20%인데 경기가 안 좋으면 IMF 때는 한 방에 50%. 이거 빨리 돌려야 되니까 엄청나게 쌓여 있으니까 이걸 회전시키려면 한 방에 50%. 그 다음에 또 50%. 그럼 두 번째 가면 이게 25% 산다고. 100원짜리 25%. 이렇게 했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비싼 건데 처음에 누가 어른 누구도 안 받아가네. 무슨 일일까? 또 지켜봤대. 그 다음에 누가 받아겠지. 이것도 안 받아가네. 이거 진짜 이상하네. 세 번째 가니까 에라 모르겠다. 자기가 최고 다 원 분양 처음 나왔다가 처음 감독이 막 사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 말고는 또 아무도 안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자기는 어쨌거나 그래도 자기는 어쩐다고 재건축하는데 상가 땅을 샀으니까 당연히 어쩔 줄 알고 받을 줄 알고 사놓고 좀 있으니까 사람 찾아옵니다. 사장님 도장 좀 찍어줘야죠. 뭐하게? 추진 만들게. 오케이, 꽉. 또 와가지고 사장님 도장 좀 찍어줘야죠. 뭐하게? 조합 만들게. 꽉. 좀 있다가는 이제 사장님이 아니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어쩐다고? 팔고 나가세요. 김씨에 김씨 팔고 나가세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팔고 나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까까지 와서 당신은 사장 그러다 말도 바뀌면서 왜 팔고 나가냐. 뭐라고요? 당신은 소유자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고. 지금 등기부터 내가 소유자인데 무슨 얘기냐고. 여기서 말하는 소유자는 도정법에서 당신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팔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매도 청구라는 제도에서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해주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당신 팔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급하게 전화한 거예요. 교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진짜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근데 누구세요? 전화번호에 아무도 없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급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근데 도대체 누구세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근데 누구세요? 했더니 옛날에 그 강남에서 수업 듣는 학생입니다. 강남 수업 듣는 학생인데 왜 제 핸드폰 번호에 없는데 누굽니까? 그랬더니 50대 중반에 파마 머리하고 청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수업을 별로 안 들었어요. 별로. 제 수업 듣는 거 맞습니까? 아니 2년 동안 들었다니까. 2년 동안 떨어지고 또 있잖아. 2년 들었다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내 수업 들은 사람이 왜 이거를 모를까요? 난 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모를까 했더니 그분 얘가 도정법은 복잡하잖아요. 그것은 6개 법 중에서 도정법이 최고 복잡해요. 이 법이. 그러니까 도정법 할 때만 안 나온 사람들이 많다고. 이 법 자체가 좀 복잡하다고 지저분하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도정법 할 때마다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잡은 거예요. 어쩐답니까? 꼼짝없이 뺏기지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 소유자 개념은 돈 버는 거고 사고 360 버는 게 번 겁니까? 뒤에 얼마 기다리고 있는데 1억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완전 달라요.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은 토지만 건물만 지상권만 있어도 뭔데 소유자인데 재건축은 지상권 자체가 없고 그거 뭐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절대 소유자인데 반드시 토지하고 건축물을 동시에 가져야만 소유자가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그 다음 이제 9번 주택공사 등 그러는데 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둘을 더해서 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를 더해서 무엇이 한다? 주택공사 등이라고 한다. 그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주택공사 등 해가지고 주택공사 등이 뭐라고요? 토지공사, 지방공사 둘을 더해서 뭐라고 한다? 주택공사 등, 주택공사 등. 옛날 시험 문제가 자 영어 틀린 것은 3번 주택공사 등이라 하면 토지공사, 지방공사, 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 그래가지고 틀렸다. 자산관리공사는 아니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정관 등에서 3번 봐. 3번 시, 군, 군대 그 시 앞에 뭐가 빠졌냐 그러면 이거는 좀 쓴 게 좋은데 시군구가 누굽니까? 시군구가 시군구청제 누구 여기면 기초자치단체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기초인지 알죠? 근데 어디는 기초가 없다고? 어디는? 제주도는? 어디는? 세종시는? 그럼 뭐가 나와요 그러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게 나와야지.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네가 알아야, 이걸 알아야 이 책을 읽을 수가 있다고 이제.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이게 뭐라고요? 기초자치단체인데 얘들을 이 법에서 계속 특자시, 특자시 이거 몇 번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계속 쓰려면 너무 많으니까 이 법을 만든 사람이 국회에서 야야 이거 좀 줄이자 줄여서 뭐라 쓴다? 시장 군수라고 쓰자.
이렇게 했다고. 가로 안에 이하 시장 군수란다. 책 쓴 사람이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법을 만든 사람이 도정법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맨날 우리가 개발법은 툭하면 지정권자. 도정법은 툭하면 시장군수. 뭐 도대체 시장군수가 누구냐 이런 얘기요. 시장군수 누구라고?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를 줄여서 뭐라 한다? 시장군수라 한다. 기억해야 돼 이것은. 이거 알아야 된다고. 무슨 법만? 도정법만. 다른 법은 아니고 도정법에서만. 그러니까 도정법에서 시장군수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그렇게 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공사 등 그럼 어떻게 읽으라고? 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렇게 읽으라고. 재개발의 토지 등 소유자 그럼 어떻게 읽으라고? 재개발의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내용을 갖다 줄여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줄여놓은 거를 펼쳐가지고 물어봐요.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용어를 좀 알아야 돼. 항상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영어를 모르면 이 법을 해석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특히 영어에서 정비 사업이 뭡니까 그거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요. 정비 사업에 지금 세 개밖에 없지만 주관경 개선 생각나는 게 두 개 뭐 생각난다고요? 극기 열악하고 단독 다세대. 재개발 생각나는 것은 열악하고 상업적, 공업적. 재건축 생각나는 것은 양호. 그런 게 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201페이지면 정비사업 체계와 행정계획 그 부분 아까 설명했고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게 이 역사지 역사. 도정법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설명했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넘어가게 되면 2번 정비구역 지정 3단계 절차도 정비구역 지정 3단계 절차 나오는데 자 저기 위에 보면 먼저 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2월달 가게 되면 이거 누가 하는가 물어보니까 첫 번째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은 누가 만들었냐 유책 이런 게 시험 문제니까 이해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은 아니요. 그러면 정비 기본계획 하나의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하나의 도시는 어디가 하나의 도시야? 첫 번째 특별시가 하나의 도시고 광역시도 하나의 도시고 세종 특별자치시 제주 특별자치도 그리고 어디라고? 시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무슨 시? 대도시. 그러니까 구분합시다. 대도시가 있고 일반적인 시가 있고 그리고 군이 있는 거. 시, 군 이게 하나의 도시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에서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누가 만드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 시장, 일반적인 시장 그리고 군수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까지는 성격이 뭐라고? 도시. 구는 성격이 뭐라고? 비도시. 그러면 이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하는 계획인데 군에서는 정비사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군에서는 정비사업 할까 안 할까요? 해요.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군에도 군청 소재지 가게 되면 되게 낡은 데 있어요. 그런데 군청 소재지는 군청 소재지가 있는 데가 어디요? 읍이에요. 읍. 무슨 군 무슨 읍사무소 보면 거기 뭐가 있다고? 군청이 있다고. 그런데 가서 보면 곧잘 아파트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근데 많이 해요? 조금 해요? 조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는 뭐가 필요가 없다고? 기본계획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서는. 그러니까 구는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본계획은 뭐라고요?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누가 만드냐 그러면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만든다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가 해야 되는데 군은 대규모 정비 사업을 안 하니까 군수는 수립 의무가 없다. 시장까지 한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서 앞으로 여기 뭐가 다 찍혀져 있다고? 정비 예정구역이 찍혀요. 예정구역. 그 예정구역에다 이제 때가 되면 뭐를 만들어야 돼요? 정비구역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정비구역을 바꾸려면 이 예정구역에다가 이제 몇 세대 할 건데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 계획이 정비계획이에요. 정비계획.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정비계획 만드는데 특별시에서는 정비계획을 누가 만들어 그러면 구청장이에요. 특별시가 아니고 자치구 구청장. 광역시에서는 누가 만들어 여기서 군수하고 구청장이에요. 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특별자치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이 해야지. 대도시는 본인이 기초예요. 본인이 기초. 시에서는 본인이 해야지. 구는 정비사업 한다고 한다고 해야지. 기본계획은 안 만들지만 여기가 정비계획 수립자예요. 정비계획. 그래서 정비계획은 누가 만드냐?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장이 해야 된다. 정비계획은 기초자치 업무를 수행하는 장. 기본계획은 누구라고?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한다 그러면 이 정비계획은 하나의 도시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장이 한다. 그러면 이제 정비계획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하냐 그러면 정비구역은 특별시에서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그러면 또다시 특별시장이 구청장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시장한테 시장님 구역 지정해 주세요. 특별시장이 오케이 구역 지정 빨리 해준다고. 그러면 광역시에서는 누가요? 그럼 이것도 광역시장이 한다. 그럼 여기서는 누가 하겠어요? 없죠. 본인 말고는 없죠. 자기가 다 해야지. 그러면 특별자치시 혼자서 다 해야 돼요. 특별자치도 여기는 대도시 시장 이 부분이 원래는 도지사 그랬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다 해라. 시장, 군수 이렇게 권한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또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암기해야 돼요. 기본계획을 누가 만들고, 정비계획을 누가 만들고, 정비계획을 누가 지정하는가. 저거 암기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험장 가게 되면 이게 1차 과목은 이해를 해서 푸는 거예요. 민법하고 결혼하고 판단인데 판단. 2차 과목은 시험장 가면 판단할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했지 6월달까지는 실력을 쌓는 것이고 실력. 7월달 가게 되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6월달까지 공부했는데 합격할 실력이 안 된다? 그럴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그런 사람들은 강의하는 사람들이 다 맞춰서 해주니까. 근데 문제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실력은 되는데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풀어낼 거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7월달부터 문제풀이 하는 이거죠. 문제풀이 빨리빨리 풀어나가면서 요런 거 찌꺼 나가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갖다 이해를 한다? 하루 종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죠. 시험 볼 때면 하루 종일 본답니까? 한 문제 푸는데 딱 몇 분 준다고? 1분 10초. 풀고 답 찍은데 1분 10초.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반사적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기본계획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다 돼요. 신기하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몇 번 반복하니까 저절로 돼. 저절로. 정비 기본계획 누가 만들어요? 기본계획이니까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한다. 누가 만든다? 하나의 도시 관련을 장이다. 근데 군은
대규모 정비사업을 안 하니까 정비사업이 많지 않으니까 어쩐다고 군수 빠져라. 그건 너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뭘 만든다고? 정비계획을 만드는데 정비계획은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만든다. 그렇게 해서 정비구역 지정인데 정비구역은 다시 또 누가 정한다? 정비구역은 다시 또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지정한다. 그래서 이 틀을 갖다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교육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암기하자는 말 아니에요. 지금 암기하자 그러면 다음 주에 안 나오지. 지금 암기하지 말고 어쩐다고 나중에 이렇게 암기할 거라고 나중에 이렇게. 그거 하면서 이제 202페이지 정비구역 지정 3단계 절차 봐야 되는데요. 잠시 쉬고 다시 합시다. 이 부분 일단 지우지 말고 내비두세요.